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또 늘 꾸며주시는 저희 미래에셋증권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모시면서 또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너무 궁금합니다. 또. 네, 평소에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던 판승철님이 오늘도 과연 밝은 표정을 유지할지. 예, 그래도 뭐 옷을 녹색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좀 분위기 전환하겠다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예, 기대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새벽에 잠을 좀 설칠 정도로. 네, 어제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옵션 만기라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이랑 동시 만기니까, 그리고 FOMC 결과가 안 좋았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 그런 게 좀 매파적인 연준이 이제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규모가 4조 달러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5,232조거든요. 네. 뭐 그런 적이 많았나요? 예? 그런 항상 이런 거 같아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예. 네, 이걸 앞두고 이제 시장이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5천조가 나오는데 뭐. 예. 야,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5천조가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래, 8월에 연설이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이제 9월 점도표가 상향된 것이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가 지표 발표하는 것과 실업률, 그다음에 소매 판매 동향을 살펴야 되는, 다시 또 매크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번 화요일 수요일이 좀 지나고 나서 어제 이제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오셔가지고 뷰가 조금 변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뷰가 좀 변했다. 사실 뭐 좋게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조금 우리가 현금 보유를 좀 해야겠다. 이런 좀 의견을 내셨어요 어제는. 네네. 네. 어떻게 뷰는 어떻게 계속 유지를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본인도 약간의 좀 뷰가 나도 좀 변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의견이요. 예. 저는 그냥.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었고요. 올해는 애초에 포트를 만들 때 올해는 애초에 그걸 감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금을 보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배당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채권 같은 주식이나 ETF를 샀을 겁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뷰가 바뀌는 걸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뭐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5일 기다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다음 FOMC 45일 뒤에 또 하는데 그때 또 뷰 바뀌면 또 사고 팔고 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미리 잘 짜놓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다모다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요. 다모다란 교수는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자기는 손대지 않을 만한 종목들로 다 채워놓는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손대지 않을 종목. 어떤 경우에도 절대 고평가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저평가되지 않는 주식들로 채워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나머지 40에서 50%를 가지고 이제 이 성장주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성장주는 자기는 매매를 좀 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을 굉장히 뛰어난 의견이다. 뛰어난 의견이다. 그렇습니다.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판소년 상당히 경황된 모습, 남자다운 모습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까 샤우팅 나왔죠? 45일 기다리면 되잖아. 너무 멋있었어요. 멋진 남자고. 어서스 다모다란 교수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밸류에이션에 대걸어서 가장 명성이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버슈팅 됐다고 생각하면 또 과감하게 또 익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돼가도 무조건 바이앤 홀딩은 아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고 나머지 좀 초과 수익을 노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략은 사실 실전에서 상당히 유용한 팁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최파고님이 약간 정프로님화 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만 약간 그런 느낌이 네네. 있습니다. 금요일만 텐션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아, 예, 예. 네, 바로 이어가시죠. 저는 뭐,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제 실제적으로 좀 영향을 줬던 건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ECB가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50bp 인상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멘트가 꾸준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50bp 이상을 계속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스토스 600 지수가 2.9%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1.2% 상승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매크로가 이제 큰 채권이나 환율이 움직이면서 주식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영란은행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옛날 일제의 잔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국은행, 예, 음차해서 한자를 음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은행이라고 저라도 영국이라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은행이라고 써야 된다. 예,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또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과 반대로 이쪽은 또 이미 경기 침체에 있고 인플레이션 피크였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운드가 2.2% 폭락합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 미국 주식 시장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어제 특이한 뉴스들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네.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 특히 ARM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에 더 이상 특허권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리바바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우회하는 설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국은 완전한 회계 감사 자료 접근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세 가지 중국 위험을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PCAOB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상장 폐지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마 나중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이슈만 없어져도 상당히 좀 시황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슈가 뭐 사실 많았었는데, 네네. 예,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극단적인 이슈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이슈는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저도 이렇게 슬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너무 슬퍼가지고 뭘 봤냐면. 노동시장이에요. 미국 이제 실업률이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네. 실업률은 여전히 3.7로 변화가 없는데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침체되면 실업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파월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상인데 노동시장만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게 이 차트가 만약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실업률이요. 지금 2016년 이후로 장기적으로 4% 이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현재까지 거의 14년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 굳이 파월이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낮춰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을 때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장 충격을 대비해서 금리를 지금 올려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더라고요. 무슨 일이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시스템 리스크나 아니면 뭐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출 수 있으려면 지금 좀 돈을 회수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고용 상황에 대한 노동통계국 그 위원회 진술을 보면요.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는 지난 3개월 평균 성장률과 일치한다. 이 레저, 접계, 기타 등등에서 다 고용이 증가했다. 근데 우리가 필수품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소매, 잡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고용이 소폭 줄었다고 해요.
당연히 전자제품, 가구, 운송, 창급 이런 거는 안 좋을 걸로 알았었는데 네. 소매도 오히려 고용이 소폭 감소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빅테크 감원에도 불구하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고용이 늘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못 견딜 정도면 중소 뭐 소프트웨어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다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이 늘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분 말씀은 농업 고용은 26만 3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매월 2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파월이 쉽게 금리를 낮추기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파월이 금리를 못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금리를 올려놓은 효과는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금리의 압박이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11월 소매 판매가 작년 12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6%인데요. 예상이 마이너스 0.1%였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게 임금 인상과 팬데믹 당시에 견조했던 소비가 금리 인상을 압박을 받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특징적인 게 레스토랑이나 바는 0.9% 늘었어요. 먹고 쓰는 데는 좀 늘었고 식품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0.8% 늘었어요. 근데 이걸 제외한 전 품목이 다 떨어집니다. 가솔린, 의류, 스포츠, 취미, 온라인 상거래, 전자제품, 특히 자동차가 2.3 하락했거든요. 테슬라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판매량이, 소비가. 이것도 크고요. 우리가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백화점도 2.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물가는 매월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물가만을 바랄 뿐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물가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임대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로 임대료 인덱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마침 또 이 보고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7년 만에 최대 금액 임대료 하락이 있었다. 11월 CPI 항목 중에 대부분 하락했는데 혼자 상승한 항목이 식료품이 0.5, 주거비가 0.8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모양이 지금 현재 미국 임대료는 2,008달러래요. 근데 이게 상승률이 주는 거지 감소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밑에 보시면 실제로 임대료 상승률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8.4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0.41로 임대료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집계된 그러니까 진로우라는 회사에서 집계한 이후로 처음이래요. 이렇게 감소한 것은 분명히 현실은 렌트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고용 자료를 제가 최근 나와 있는 한 달 그 보고서들을 다 뒤져봤는데요. 다 너무 좋대요. 고용을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향후에도 이럴 것 같대요. 쉽게 꺾일 모양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겠죠. 우린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고용이 안 된다면 이 금리 인상되는 상황이나 혹은 높은 금리가 5%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해서 이게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파월도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너무 매파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는 이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달래줄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을 만큼 되려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6 중반이나 초반까지도 뚝 떨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파월도 좀 쉽게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연준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게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쉘터 부분이 그 뭐 CPI 부분에서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진로 인덱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장률이 이제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뭐 크게 또 하락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되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 사실 유가가 움직이고 원자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심각한 리세션 국면에 있잖아요.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들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면 정상화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물가가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넘기고 나서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 이제 코어는 조금씩 떨어지는데 헤드라인이 올라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또 파월이 중요한 건 실생활은 헤드라인이니까 또 헤드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또 이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어렵다. 이게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고용이 너무 좋다고도 말씀하셔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아니면 뭐가 생기면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런 여러 이제 어떤 과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어떤 하락은 뭔가 다르다. 지난 수십 년간에 있었던 그 데이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고용이 좀 좋다고 해서 야 고용 좋잖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고 얕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들도 만약에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이 좀 있으면 고용이 이렇고 다른 부분도 이렇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겠는데, 고용만 좋고 나머지는 다 경기 침체를 또 향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고용만 우리가 또 하나의 경기 체력으로 봐야 될 지표인지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파월이었으면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질문인데, 근데 과거에는요, 경험상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보통 1년 6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 라는 게 공식처럼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을 뭐 조종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최근에 제가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봐요. 솔직히 이게 너무 처음이라. 과거에는 분명히 침체가 오는 조짐이 있었고 분명히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뭐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기업 실적이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3분기까지. 3분기까지는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던스였던 거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4분기 가이던스가 나빠질 것 같다라는 거였지 실제로 감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게 정말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적은 계속 괜찮은데 매크로가 안 좋아질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고용 부분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왔을 때, 고용이 이렇게 강하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최근 10년간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걸 끌고 왔던 것들은 빅테크 기업들이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들이 끌고 갔던 게 아니고 이제 뭔가 IT를 뭔가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전 세계인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끌어모았던 그런 형태였잖아요. 심지어 이 회사들은 대출도 없습니다. 금리 오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출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낮게 받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정작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빠질 것 같은 가이던스만으로 이렇게 나빠야 되나라는 게 빅테크였다면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얘네들만 좋을까? 이 섹터만 좋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섹터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와중에 저는 사실 고용이 좋아서 그렇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뛰어나신 이코노미스트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분들 것도 자료를 많이 보면서 그때그때 공부해가면서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뭐 누군가는 현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누군가는 뭐 그냥 끝까지 간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시도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짜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좀 버티자는 쪽이라. 버티자. 예, 성격이 끝까지 가보자. 아니 끝까지 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굳은 믿음. 아니 과거에 그랬어. 20년간 그랬어요. 예.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PPT 딱 보시면 그 오른쪽 하단에 결국 낙관론이 승리한다. 판교센터 이상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판승철님. 네. 낙관론이 승리한다.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예. 제가 버핏한테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저겁니다. 무조건 미국 경제는 승리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낙관론이 승리한다. 사람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철학입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이 아닐까 저게. 낙관론이 승리한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판승철님 처음 나오셨을 때는 약간 좀 어색하고 뭔가 낯가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판승철의 매력을 깨달은 이후로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니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엔 어두우시더라고요. 네. 판승철님 보면 제가 표정이 밝아져. 이제 막 밝아지시네요. 네. 판승철의 매력을 깨달아버렸어요. 네. 제가 언젠가 노래를 한 곡 청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말 다가오니까요. 노래 한 곡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봐 부탁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분이에요. 네. 오늘 판승철님과 함께 시장 리뷰 한번 해봤고요. 네네. 사실 좀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볼수록 또 더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수가 더 복잡해진 시기라서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와 함께 시장을 리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장 리뷰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중국 시장 찔링님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